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에서 온 토다 카즈아키라고 합니다. 네, 저는 경일대학교 지적학과 석사 과정을 졸업한 지 3년 됩니다. 네, 그 지도 교수님 이봉관 지도 교수님이십니다. 3년간 3년 만에 한국에 왔기 때문에 한국어를 조금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본어로 할까 한국어로 할까 생각하면서, 일본어로 하면은 제가 여기 있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되도록 한국어로 마지막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까지 한국 지적인들 그리고 일본 지적인들 교류가 있고, 그리고 한국 지적 제도, 일본 지적 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서로 나라의 제도이기 때문에 결국 나라의 제도 이거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생각하고, 다른 나라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 뿌리를 같은 제도로 탄생하고 지금이야말로 완전히 다른 제도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점을 알리기 위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본 지적조사 사업의 실태와 제 문제, 한국에서 지금 일본 지적재조사를 하시죠. 근데 그 중에서도 제일 어려운 사업, 불법합치 지역에서의 지적들을 만드는 것이죠. 네, 일본 지적 조사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불법합치라고 하면은 중국은 불법합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전밀도 높은 지적도를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 지적조사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는데 지금 시작된 시기는 1951년, 지금이야 70년간 정도 지나고 내용 이 결과가 되는데, 그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일본 지적은 어떤지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오늘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차례는 지적조사 사업의 개요, 그리고 특징, 그리고 문제점, 그리고 결론.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지적조사 사업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문제들을 추출하여 제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방법은 생략. 근데 본질에 들어가기 전에 지적이란 뭔지, 지적제도란 뭔지, 지적의 역할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건적 역할, 그의 효율적인 이용, 그리고 도시 정책 수립의 원활 등, 그리고 또 하나는 사적적인 역할로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의 재산권 보호, 그리고 부동산 거래의 안정과 원활 등. 한국에서는 지금 공간정보 구축에 관한 법률인가? 법률로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그 두 가지를 갖고 있는 법률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쭉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 제도의 그 스타일은 그 세계적으로 방향은 지금은 지적 정보가 그 기초로 된 그 공간 정보 시스템 구축, 스마트 캐다스터, 그것이 그 지금 한국 지적인들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는 하나도 그 움직이 없습니다. 그것도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일본에서 지적과 등기, 일본은 등기 제도의 일부분이 지적이 있습니다. 지적과 등기는 일원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에서도 그 등기와 지적을 일원화하겠다는 그 이야기도 들었는데요. 근데 일본의 일원화하고 지금 한국 하는 그 일원화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그 한국은 그 공간 정보화에 대해서 등기는 하나 일부분이 하겠다는 그 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을 그 일본에서는 그 옛날부터 그 등기 지적을 하나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 정보화에 대해서 그 사고 방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의 근거를 보면 부동산 등기법입니다. 부동산 등기법은 민법상의 그 절차법, 그리고 지적의 건적 목적은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의 그 안전과 원활, 소유권 보호, 그 속에서 건적 그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적의 독립성, 등기 정보의 그 일부분입니다. 그 등기에서 권리부가 있죠. 그리고 표제부가 있죠. 이른바 표제부는 일본의 지적입니다. 그래서 독립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학계도 없고 교육기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등기부의 일부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오늘 그 설명하려고 하는 그 국토교통성에 수행하는 그 지적조사 사업은 무엇인가요? 그게 지적부를 만드는 공공사업으로서 완성되면 그 법무성에 손부대고 사업을 끝냅니다. 한국은 다르죠. 일단 그 소관청 있고 국토교통부, 그리고 만드는 지적도는 국토교통부가 이후에 그 지적의 이동, 유지,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여기 법무성에 손부된 법무성이 유지하고 관리하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한국에서는 법원이 조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 지적은 법원이 도면이나 그 여러 가지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 일단 생각해 보세요. 일본에서 그런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 지적인 그리고 일본 지적인들 그 이야기가 맞지 않습니다. 네. 지적도 지적부가 소무된 법무성은 법무성에는 그 기술자 기관이 없습니다. 법원도 그렇죠. 기술자 없죠. 일본에서는 법무성에 기관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토지 이동 정리 사무는 법무성이 하지만 그 측량 등 실질적으로 그 소유자 부담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예를 들면 제가 갖고 있는 토지 땅이 있다. 이거 분할을 하고 싶다고. 그러면 한국 경우에는 그 팩스라 그 인터넷으로 그 분할하고 싶다고 소관청이 그 선부하면 되겠죠. 근데 일본에서는 스스로 자기 당을 경계성을 측량하고 도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것을 법무성에 제출해야 되지요. 법무성은 사무적인 일은 하는데 기술적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격자에게 이 자격자는 국가 자격자로 직업 토지가옥조사사입니다. 토지가옥조사사는 타인의 그 의뢰를 받고 땅을 증량하고 그리고 분할하거나 여러 가지 그 등기를 하는 그 국가 자격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상하는 것은 나중에 조금 국가는 사적 경계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법률상에서 경계성은 나라가 표시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 땅을 갖고 있어도 그 소유자는 경계선이 여기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나라가 부건 측량을 하고 현지에서 이 표시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합리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국가가 지적을 만들고 국가가 이 경계성을 표시하는 것이죠. 그게 합리적인 것이죠. 일본 경우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도면상 경계나 지상 경계나 그게 아니고요. 그게 결국 소유자에게 땅의 경계성 소유자가 잘 알고 있다. 소관청이 모른다고 해요. 그게 지금 일본에서 지적도 50% 정도가 곤도라고 하는 그 도면이고, 곤도는 부건 측량할 수 없는 지적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지적 조사를 해야 된다고 해도 일단 교통성이 이것을 수행하면서 그 지적도는 결국 어디 가는지 법무성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법무성에서 지적도를 정리하면 좋은 조사 사업을 하는 그 지역을 다시 한번 소유자가 측량하고 그리고 다른 도면을 만들고 제출해야 되죠. 그게 하고 지적 만나기 전에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는데 일본의 지적 지급은 절차는 진짜 이상하다고. 이해 안 가. 일본 사람으로서. 네. 그 스타일은 세계적으로는 지적도를 국가가 지적 조사를 하면서 만드는 방법, 그게 일관방식이죠. 한국은 바로 그렇지. 그리고 국가는 관여 없이 개인이 도면을 만들고 제출을 하고 등기하는 게 그게 토렌스 시스템. 싱가포르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지역은 그렇죠. 세계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어떤 방향인가? 일괄 방식으로. 근데 일본은 어떤가?
일본은 지적 조사를 해도 결국 개인적으로 그 토면을 소무해야 되는 그 제도이기 때문에 그 토렌스 시스템이죠. 조금 이상한데 일컬판식으로 만드는 지적들을 토렌스 시스템으로 관리,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이거 한국도 뭐 진짜 다른 것인데 개혁 그러면 지적조사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그 지적조사 사업의 개용은 국토의 개발과 보존 및 그 이용의 고도화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지적의 명확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실태를 과학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건축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의 건축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이에요. 다음. 지적조사는 매필지의 토지에 대해 그 소유자 지분 및 그 지목의 조사 및 경계, 지적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도 및 부책, 지적부에 작성한다. 이거 해도 그 이후 유지 관리, 지적의 정리 그런 그 목적이 없습니다. 작성한다는 말이에요. 작성한 후에는 폼성이 소관청이 될 것입니다. 네. 근데 실시 기관은 그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실제로 그 하는 그 기관은 그 시조성이라고 합니다. 그 기초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경비 부담 뭐 생략. 그리고 사업 권종. 대충 이 권종은 그 한국의 지적재조사 사업 불합지 지역에서의 뭐 비슷합니다. 그 원리가 아닌가요? 그 지적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근데 마지막이죠. 여기 인증을 받고 등기소 순부 이거로 끝납니다. 이거 지적조사의 그 실적인데요. 그 이종 17년도 말의 시점의 그 내용인데 문제는 이거 52% 일본 국토의 52%의 프로가 완성된다. 그러면은 몇 년 되겠네요. 70년간 계속 하고 판문 전돈입니다. 그런 그 사업은 국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그 일본 국토교통성 앞에서는 말할 수가 없지. 난리가 난대. 일본 사람 그 기후인가 성격 계속 1951년부터 계속 조금씩 하고 2017년에 52%가 된다. 잘했다고 할 수 있는가? 엄청난 그 예산을 쓰고 엄청난 인력을 쓰고 엄청난 일잘 걸리고 그 정도라면 뭐 그만두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근데 들은 이야기인데 한국에서 제조사 불법 합지 제조사
전국에 15% 정도의 그 지역의 그 불합지라고. 그런데 그 지금 제조사 사업을 시작한 지 벌써 30% 완료됐다. 그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나에게서 보면 잘했다고. 그 기술 자료를 일본에 데리고 일본의 지적 조사를 부탁한 게 오히려 좋은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네요. 그 이유는 역시요, 그 택지 부분, 그리고 특히 DID 인구 집중 지역 지구에 대해서 그 25% 그게 그리고 리미아 지역 45%. 요새 나중에 좀 이야기하는데 일본에서 그 토지 문제, 사회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왜냐 그 DID 지구 인구 집중 지역에서는 그 옆에 있는 이웃 사람 누구신지 좀 모르는 상태가 많고, 그리고 소유자끼리에서의 그 경계 입회를 하기가 힘든 그 지역, 그리고 승려하기가 힘든 지역,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리고 이미야 지역은 일본에서 엄청난 이미야가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값어치 없는 땅이기 때문에 그 소유자가 포기하고 있어, 소유권을. 그래서 누가 갖고 있는지 경계선이 어딘지를 모르는 장소, 그리고 승량이 힘든 장소, 그 GNSS도 그 이용할 수 없는 그 나무가 많은 그 장소, 여기까지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일본은 일단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일본에서 지적조사는 10년씩 진행하고 있는데, 보면은 다 떨어지고 있죠. 그 계획량 그리고 실적량가 떨어지고 있어요. 10년, 19년 그 6자 계획에서 그런 식으로죠. 높은데 계획량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전진하기 힘든데요. 그 지역만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업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적조사는 기본적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갖고 있는 지역을 10년 내지 20년 내지 30년 정도 걸리고 완성되는 다 전부 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진짜 어려운 귀찮은 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는 예산도 그렇고 인력도 그렇고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게 10% 휴지하고 있다. 그리고 미작수 9%. 전국에서 25%의 지역은 움직이지 않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달리 일본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신축률 다릅니다. 이거 전국에서 이거 오키나와이죠. 규슈 그리고 중국 시국 지방이죠. 대부분이 완성된다고. 그리고 동북 지방 북해도 다 수준이 높아요. 근데 도시부에 있는 이 지역은 아주 낮은데, 제가 살고 있는 곳은 일본말로 하면은 돈질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인데 교토라고 합니다. 교토 80%. 이거 이유가 있습니다. 교토는 옛날에 우비였기 때문에 면치 시대에서는 다 거리를 만든 후에 지적 조사를 했어요. 면치 시대에. 그러니까 지도를 만들지 않아도 대충 부동산 거래 지장이 없는 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적 조사를 다시 하는 게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도시부에 대해서는 지적은 역시 도시부에 있어야, 정확한 지도는 도시부에 있어야 가치가 있다, 값어치 있다. 시골에 있고 시골에 상을 지적 정비해도 효과가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차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기 때문이죠. 대충 특징은 설명했습니다. 지적조사 사업의 대상지는 부동산 등기부의 일필지의 토지. 한국 경우에는 전부 다 등록하고 있죠. 근데 일본에서는 국유 임야, 그리고 하청, 그리고 수로, 도로, 그리고 해빙 지역의 토지, 호수, 지적이 없습니다. 지적이 없는 에리아는 지적조사 사업의 대상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인 지적조사 사업, 이거 국가의 일이 아닙니다. 국가는 예산을 내는 게, 하고 싶으면 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도 하겠다는 열의가 없습니다. 일본 경우에는. 하고 싶으면, 또 교통성 지적 정비 가능. 하고 싶으면 해도 좋은데, 그러면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하면 좋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러면 예산 인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두어라, 중지하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3번 지적조사 사업의 정부의 소관 종은 법무성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요. 잠시 기다리세요. 일본에서 아까 말했던 듯이 한국처럼 지적학이란 학문이 없죠. 그리고 없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연구기관도 없습니다. 그런 전문가
기술자가 없는 상태로 지금 지적조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부족한 인재를 다 모여서 바람직한 그 방향에 인도하는 그 사람들 필요해요. 한국 분들 저 스카우트 해야 되는데 그리고 두 번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부족, 한국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 움직이고 있고 그러는데 일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인력 부족으로 지적가는 한두 명 많아도 두세 명 정도로 아마추어 기술자가 아니고 그리고 계속 지적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보통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직원들의 스트레스는 많은 것입니다. 되게 청년 사업자의 입장으로 맡기고 대충 관찰하고 그 정도로 이야기로 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 문제는 말할 게 없죠.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생각해 보세요. 역시 이 사업은 국가가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DID 측 그리고 리마 지역의 어려운 그것이 아까 말했던 듯이 경계 소유주의 문제 아까 말했던 듯이 일본에서는 소유자에게 확인시키고 국가는 전혀 모른다고 그런 스타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지적조사는 하면은 싸움 일으키면 경계 싸움 일으키면 어떻게 되는지 한국에서는 손은 그죠.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개인적인 경계이기 때문에 국가는 파용하지 않다고. 그러면 1번지, 2번지에 대해서의 경계 싸움이 시작되면 지방자치단체는 1번, 2번의 경계선이 모르기 때문에 지적도는 두 땅에서 1번지 플러스 2번지라고 하죠. 그게 무슨 해결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큰 문제는 토지에 관한 사회 문제, 인구 감소, 그리고 토지 포화. 한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인구 감소 방향이 되어 있지요. 일본에서도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1970년대, 60년대, 70년대 고도 경제 성장 때 토지 이용을 활발하고 토지를 분할하고 토지를 갖고 있으면은 재산이 된다고 많은 분할을 했어요. 그게 지금이야말로 필요가 없다고. 인구가 떨어지고 자가 떨어지고 그리고 인기 인수하는 사람도 떨어지고 사망하면 앞으로 산속하고 싶은데 관리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상태가 많습니다. 그게 지방에서 큽니다. 그게 지적이란
지적이란 거 뭔지, 지적 제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이전에 그 문제가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빈집, 빈터, 그 많아질 겁니다. 지금 그게 뭐 상속해도 그 반지되는 거, 토지를 반지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그게 지금 일본에서의 소유자의 정보는 등기 정보만 있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보면은 그 소유자를 쉽게 알아들 수 있는가? 그게 아닙니다. 등기는 그 사람을, 그 상속 받은 사람을 그 하는 것이죠. 임의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않아도, 그 돈을 내고 상속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토지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아도 누군지 모르는 그 토지가 있어요. 그게 경계 확인에 대해서도 그렇죠. 그 싸우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의 그 반지되는 그 땅, 그런 것으로 그 소유자의 무관심, 그런 토지가 지금 점점 많아질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 재미있는 그 통계가 있어요. 일본의 토지 소유자의 불명 문제. 그 일본의 토지 소유자의 불명지, 지주가 모르는 땅, 이거 조사해도 그 한계가 있고 모르는 경우입니다. 그게 410만 헥타르입니다. 그 일본 규슈 섬보다 훨씬 크고, 한국 땅은 반분 정도 아닙니까? 일본에서 한국 땅의 반분 정도의 소유자가 등기 정보로 알아둘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죠. 그러면은 공공 사업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만들자고 해도 그 좀 불면 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커브하면서 만들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일본에서도 그 법률이 있어요. 그 공공기관은 그 매사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일본에서는 진짜 행정청이 약해요. 그러니까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없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도중에서 불면치 있기 때문에 중단하는 게 많습니다. 이거 그런 상태가 되는데, 앞으로 결론은 몇 번이나 하는데 70년간 계속이 힘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 52%. 그런 그 스타일을 조금 생각해야 합니다. 국가는 모르는 분들만 있기 때문에 그게 아무리 해도 움직이지 않는데요. 그리고 정부에서 그 수행 가능성이 나머지 48%의 일본 땅은 아직 지적 조사하지 못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계산해도 나머지 17년간 걸립니다. 그러면 주고 가서 돌아가고 합쳐서 140년간 정도 걸리고 만드는 그 비료가 어디 있겠는지, 그게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도 지금의 지적 조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나라의 빌지수, 한국에서 3,700만 빌지 정도입니까? 아마. 일본은 몇 빌지 있는지 아십니까? 이게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관리하는 그 소관청이 법무성이기 때문에, 법무성은 목적은 부동산 등기 거래의 안정, 원활, 소유자 보호 이외에 정보는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 법무성 분 알고 있는데 좀 물어봤어요. 2억 빌치 많은데 지금 일본 사람은 1억 500만 명 정도 한 명당 1빌치 이상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게 너무나 많은지, 그게 정리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옥 건물은 8천만 개 정도. 근데 그 내용도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공간 정보화하는 활용법을 자제해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성 그리고 법무성이 장래 나라의 지적제도, 등기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더 이상 나도 어쩔 수가 없죠. 행정 시스템의 개혁 간단하게 쓰는데 이게 아마 무리입니다. 그리고 사회 문제에 대응, 그게 지금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이 아닙니까? 인구 감소, 빈집빚도, 그리고 소유자 불평, 그런 도시 문제에 대해서는 인구 떨어지면은 결과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상할 수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뭔가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이 많습니다, 일본에서. 그런데 계속 지금까지 방치되는 게 일본의 지적 제도입니다. 아마 그 정도로 저의 발표를 마치겠는데, 일본 사람들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근데 질문이 있으면 저는 일본 사람이니까 좀 듣기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시면 일단 접수하고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일단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